병원 안 가도 됩니까 지금? 뭐 병원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 예. 글쎄요, 뭐 애매하게 맞아가지고 뭐 산재도 안 되고. 이게 쉬지도 못하고. 주먹으로 안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분이 내가 봤을 때 그 양반이 선수야. 좀 친 사람이야. 왜냐하면 정말 전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뺨도 이렇게 손끝으로 뺨 끝에 탁탁탁 맞게 하고 목줄을 딱 잡았는데 순간순간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그게 멱살 많이 잡아본 양반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 빨리 나가셔가지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찾으라고 주변을 두리번 됐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치고 빠졌네요. 그리고 아니 어쨌든 저랑 그래도 뭐 제가 뭐 밀고 당기고 뭐 때리면 그냥 얼굴로 맞고 뭐 한 건 있었지만 예. 결정적으로 그 퇴로를 터준 게 하필이면 뒤에서 카메라를 낚아채서 제가 거북이 모드로 들어가는 바람에 계속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말하지만 이 선배 우나? 아니 카메라를 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아치 형태로 수그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네. 강혁진 기자의 마인드를 이해합니다. 제가 명박산성 그때 했을 때 이제 그때는 카메라까지 제가 들고 나왔거든요. 사진도 찍고 이것도 써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이제 고가의 카메라였기 때문에 이게 맞았단 말이에요. 물대포가 제 부근으로 팍 맞아가지고 맞는 순간 그게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잠깐 있잖아요. 왜 멍한 한 10바퀴 돌고 나서 딱 섰을 때 순간 그게 멍해지더라고. 이른바 그러기 상태.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내가 쓰러지고 있다는 거야. 제가 안 거죠. 뭔가 쓰러지고 있다는 거 아는데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안고 여기를 빡 찍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죠. 근데 저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팔꿈치가 나갔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쓰러지면서도 카메라 살렸다. 뭐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아. 근데 그 상황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딜 가나 그래요. 물대포 맞으면서도 카메라를 지키고 그쵸.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사람은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장비는 소중히 여기는 이게 방송에 나갈진 모르겠지만 사람한테 돈은 덜 줘도 장비한테 돈 방언이 터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방언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뭐 나가도 새로 들어올 수 있지만 장비는 새로 잘 안 들어오잖아요. 새로 들어오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바로. 미룰 수 없잖아. 체납금으로. 체불로. 이정일 PD의 상당히 곤혹스러운 지금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하나? 나는 명확하게 메시지를 놨으니까 이 메시지가 편집이 되면 저는 앞으로 뉴스가 안 나오려고. 아니면 사람은 B, 장비는 B 하면은 대충 맥락은 알지 않을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전 앞으로 뉴스가 안 나와요. 아하. 약간 이거는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강혁진 기자랑 노지민 기자가 저쪽 건물에서 저 있는 건물로 넘어올 때 그 한중간에 둘이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 가운데 부분에서 그 박근혜 친박 단체 분들이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하시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을 한 거예요. 오, 막 이러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그 타이밍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있었던 건물 입구 앞에 계시는 아주머니가 엄청나게 환호를 보내셨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건물 앞에 계셨던 분들도 그걸 보고 나서 환호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아니 그건 아닐 거야. 왜냐면 우리 건물 안쪽에서 맞아가지고. 건물 안에 있었으니까. 왜냐면 그 앞에 있었던 아줌마가 제일 먼저 환호를 시작했어. 보였을 거란 말이야. 그 아주머니 계셨던 위치로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건물 입구에서 밖에서가 안 보이는, 어둡고 일단. 그리고 계단이 급격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꺾여요. 좀 이렇게 코너에서 해가지고. 그러면 왜 환호를 했을까 그분들은? 뭐 좋은 일 있었겠지. 그리고 막 환호를 막 하고 그리고 맞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맞고 올라와서 맞았다고 막 엄청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데 진짜로 인디안밥 상황이 제 눈앞에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저쪽 상대편에 맞은편에 이제 핸드폰에 열심히 찍었는데 인디안밥 상황이 이렇게 또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인디안밥 다 가시면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경찰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안 말렸어요. 그 인디안밥. 심지어 그분은 옥상에서 보이면 완전히 오픈된 공간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저희는 그래도 참작하자라고 하는 게 어두운 계단 꺾어가는 그 코너였다. 코너웍이었죠. 아무도 안 보이는.
그래서 근데 또 그걸 보고 있던 다른 매체분들도 적극적으로 와서 말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이거 만약에 내려놓으면 밟힐 거고. 그래서 내려오면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나갔거든요. 설마 그분이 아니었겠지. 옥상에 올라가니까 이미 다 부서진 카메라 들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상황에 어떤 매체든지 뭐 사람이 다치던 장비가 파손되든 이런 거 없는 매체는 열심히 한 거 아니다. 안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싶어요. 아니 뭐라는 거야. 아니면 MBC거나 아니야. MBC 오늘 아침부터 칭찬 많이 받았단 말이야. 탄기국에서. 그건 그래. 나도 갔는데 우와 MBC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오늘 너무 많은 게 겹쳐 보였어요. 촛불 집회할 때 총편 기자들이 겪었다고 했던 이야기.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뭐 저희한테 뭐 폭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같은 일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비교가 안 되죠. 비교 자체가 불가인데 네. 참 진짜 이 탄핵이 끝나고 나서 좀 더 무거운 과제가 더 눈에 잘 보이는 느낌? 이게 한번 헤이트 스피치라던가 이런 폭력 뭐 시위라던가 시작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박근혜가 나쁜 거야. 그리고 그게 시작되면 어쨌든 증오 대 증오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프레임을 진짜 잘 써먹는 언론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아마 대선 때까지 잘 활용해 먹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나쁜 프레임 가운데 하나가 이게 너무 명백한 폭력 행위잖아요. 그러면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건 뭐 경찰에 대해서도 그렇고 취재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강력하게 저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흔히 말해서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나 민중총궐기 때 이랬다.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네, 난리가 나는데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언론들이 그렇게 갈 거냐?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하지 않을까. 이제 포효가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반대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 뭐 이렇게 프레임을 짜지 않을까. 왜 이렇게 또 인상을 제가 오늘 사다리를 들고 다녔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 걱정했던 건 내가 이 사다리로 지나다니면서 누군가를 치지 않을까. 네. 두 번째로 걱정했던 건 혹여나 욱해서 내가 사다리를 휘두르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혁진 선배한테 미안했던 건 그렇게 막고 있는 와중에 혹시나 혁진 선배의 손이 날아갈까가 막은 거. 네. 아니 그나마 자유로운 손으로 그 사람을 저지하려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손이 날라오면 손을 막거나 해야 되는데 하지마. 뭐가 자꾸 뭐 날 말리는 거야 나를. 나는 막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안경이 근데 안경이 스펙타클하게 되게 날아가고 안경알이 팍 날아가면서 아무튼 사다리 얘기를 한 건 예. 쇠파이프로 맞고 손으로 맞고 태극기로 맞고 뭐 장대로 맞고 그러다가 제가 들고 있던 그런 사다리를 빼앗아서 그걸로 머리를 후려치는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왔네요. 그래요? 네 뉴스 화면으로 누구를 쳐요? 모르겠어요. 그 앞에 기자인지 시민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사다리가 있었으면 저 사다리는 그 대부분 사진이나 영상 네. 촬영하려고 촬영하는 분들이 기자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그렇죠. 하는 그 사다리 네. 그거를 빼앗아서 하고 있는 장면. 머리를 후려치는 영상이 올라. 그런데 또 걱정되는 건 이렇게 폭력적인 장면이 계속 방송을 통해서 노출되면 예. 굉장히 심리가 불안정해지고 공격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진짜 이래저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튼 뭔가 속이 후련하지 않아요. 후련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왜 객입니까? 저 사람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 이걸 너무 많이 만들어요. 본인이 스스로 몸소. 그래서 정말 오늘 후련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탄핵 이후가 중요하다는 말은 예전부터 그렇죠. 해왔지만 네. 딱 주문 읽을 때 잠깐이나마 느꼈던 사이다가 이렇게 또 다시 찜찜해집니다.
이 뉴스 속이 업데이트 될 시점에 그분이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관저에서.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업데이트 된 이후에도 촉이 계속 있다. 그러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왜 대통령 관저에 민간인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건. 우선은 도배 핑계로 토요일까지는 안 나간다는 얘기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배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아이고, 참. 되게 재밌네요. 도배 같은 소리. 엄청난 표현인 것 같아요. 강혁진 기자 안경 잠깐 벗었는데 진짜 부상을 많이 당한 것 같다. 안경 벗으니까. 안경 쓰고 있는 사람 얼굴 때리는 건 진짜. 그거는 살인미수예요. 살인미수니까. 이 정통으로 치는 건 살인미수예요. 그래서 주먹으로 안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죠. 그러니까 안경을 맞아서 날아간 건지 아니면 맞을 때 제가 그 맞는 순간 얼굴을 돌리면서 흘려가지고 안경이 날아간 건지 모르겠는데 안경이 걸렸어요, 손에. 손에 걸려서 날아가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안경 쓴 사람을 때릴 때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안경 벗어. 야, 안경 벗어. 맞아. 이거는 예의예요, 예의. 지금 이 스튜디오에 세 분이 안경을 쓰고 있구나. 근데 네 분이네. 근데 이게 또 그렇게 하면 나색했어요. 문제가 나면 쌍방이 될 수 있는 게 그분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진짜 멸치 같은 새끼한테 진짜. 걔 제 얼굴에 한 주먹도 안 되는 놈이었네 진짜. 게다스 한방감이야. 그래도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맞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숙명입니다. 숙명.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맞대응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게 맞는데 뭘 어떻게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참 저희가 예전에 경찰이 물대포 쏘던 때 한창 헬멧을 쓰고 다녔잖아요. 네. 그걸 다시 꺼냈어야 하나. 아니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하면서 그렇게 나는 무슨 상황이 생기면 앞으로 두 발짝 걸어간다. 네. 위협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물러나게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안 통하네요. 제가 오늘 노지민 기자가 봤는데 제가 오늘 정확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네. 앞으로 두 발짝 걸어갔고요. 고압적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안 통하네요. 근데 그 헬멧 있잖아요. 헬멧도 조심해야 됩니다. 헬멧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걸로 맞는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손에 뭘 들고 있으면 그걸로 다 맞아요. 그렇죠. 손에 뭐 안 들고 있으면 손으로 맞아요. 이런 뭐 같은 상황이 지금. 예. 진짜 이런 얘기 하면서도 계속 그래요. 이런 국민 대 국민이라는 프레임의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게 너무 걱정되니까 이 말을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조심스럽네요. 왜 탄핵방을 내가 맞냐고. 탄핵방을. 그러니까 오늘 참 그래도 감동을 받은 것도 있고 그래도 아직은 법관들의 양심이 살아있구나라는 것도 느꼈는데 이렇게 탄핵방 맞은 얘기로